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oo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잘들 쉬고 계시죠?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예,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네, 지역 문헌 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리역용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리역앙이라. 제약막적하고 중성봉해하라. 선을 받들어 행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돌 후원 캠페인, 네,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1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유동성 대폭락 예고에 대한 오늘 영상이고요. 네, 썸네일 앞에서 나오는 제목은 지금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충격에 좀 대비하시고, 그거에 대한 오늘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항상 골드를 놓고, 그 다음에 환율 변화와 국채금리 변화, 특히 이제 대변동성이 이제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와 주가는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운데 여러분의 냉커피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건강 비타민C 더보기란에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더위가 심해질수록 잘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쿠팡 다른 물품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BBB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이 기사에서 보시면 단기 국채 1383조 원을 발행할 듯 시장 수확 가능력 충분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간단하게 여기 한 줄 요약을 보시면, 네, 앞으로 향후 5개월간에 6,500억에서 8,300억 달러 추가 발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요게 이제 발행이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겁니다. 그에 따른 변동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급준비금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동성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폭등하고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폭락을 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리고요. 일부 확대되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지표를 잘 보시고 요 현상 보시면서, 자, 지금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3조 3,980억, 3조 3,620억, 약 360억 달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가 조금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얼만큼 축소가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 TJ 잔고가 있는데, 아까 국채 발행을 왜 하죠? 이거를 지금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국채 TJ 잔고를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아까 한 1조 달러 정도까지 채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230억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TJ는 어떻게 지금 채워졌네요. 조금 2,960억, 3,230억. 자, 그러면 약 270억이 채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채권, 단기 채권이 발행이 진행이 되면, 자, 얘가 채워질 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유동성을 풀 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채워지고 나오고, 채워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 유동성 때문에 지금까지 증시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버텼는데, 이번에 올라가면요,
폭락합니다. 그거에 대한 건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역환매, 네, 역래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얘도 보시면, 네, 자, 1320억에서 1500억으로 살짝 올라왔어요. 180억 정도. 자, 무슨 얘기죠? 예,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이 안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식 시장, 제가 말씀을 드렸던 S&P 500이나 나스닥이 상승을 못한 이유가 시장에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유동성이 이렇게 빠질 때 상승을 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급준비금 잔액에 있어서 자, 유동성이 올라갈 때 주식시장 올라가죠. 빨간 게 S&P 500이고요. 보이시나요? 예,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유동성 확대와 축소 정확하죠? 자, 주가 상승, 주가 폭락 보이시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내려오면요, 당연히 얘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TJ 잔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다가 TJ 잔고 채워지고 나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얘가 올라가죠. 그죠? 예, 반대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 유동성을 채울 때 주시장 빠집니다. 보이시죠? 네,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채우는 기간에서 올라가면요, 단기국채 발행을 해서 TJ 잔고가 채워지기 시작한다. 주시장 폭락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역래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네, 요거 역래포죠. 역환매. 그래서 역환매에서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 쭉 올라가다가 역래포가 증가하다가 자, 멈추는 요 구간 나왔죠. 그래서 결국엔 무슨 얘기냐? 네, 여기서 보시면 내려오는 구간하고요. 여기에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옐런이 이거를 끌어다가 주식시장을 부양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아직도 약간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잘 보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가 지급준비금이 내려가면 주식시장은 빠진다. 마찬가지 TJ 잔고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빠진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달부터 상당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역환매 계약 지금 1,500억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도 여러분들이 체크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연준의 10년과 2년 금리 차죠. 네, 지금 플러스 0.49인데 자, 어떤 현상이냐? 그래서 항상 역전됐다가 올라올 때 문제가 생겼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2차 오일 쇼크. 이거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 모기지 금리 보시면 6.74. 살짝 뭐 6.7 정도 있죠.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 부동산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실효금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실업률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캘리포니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연준 총자산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1년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내려가네요. 여기 보시면 긴축을 현재 하고 있어요. 자, 6조 6,590억, 6조 6,570억, 20억 달러를 살짝 줄였어요.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회수를 했습니다. 많이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위기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먼저 내리겠죠. 그 다음에 QE,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엄청난 대규모의 폭락이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총자산 현재는 긴축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10년과 3개월물이죠. 10년과 3개월물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역전기간, 760일 정도. 그래서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때보다도 더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중요한 게 이거죠. 1929년에 700일인데 여기서는 얼마? 764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리스크를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 있고요. 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미국에서 국채를 찍는다는 얘기는 부채가 는다는 얘기고, 부채가 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리스크가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하 기대 악화, 이거죠. 두 번째,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흡수입니다. 이게 직격탄으로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거고요. 그래서 무역 발등 심화, 이렇게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온만무지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유동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현상, 그동안에 제가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100%.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고요. 자, 뭐냐면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가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요거는 수익률인데 지금 현재 12%죠. 예, 12%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팬데믹 때도 많이 올라왔고요. 자, 리먼 때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닷컴 때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통화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 통화량이 우리가 보통 M2로 보거든요. 네, 이런 그림이죠. 네, 엄청난 통화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보시면 그 위기 때마다 팬데믹 때도 엄청 늘었죠. 그 다음에 리먼 때도 리먼 지나고 나서 엄청 늘었고, 닷컴 지나고도 늘었죠. 그 다음에 여기 대부조합 사태 지나도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늘었습니다. 통화량이 늘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통화량이 느는 데 따른 늘어서 위기들이 오냐 이거죠. 위기들이 오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통화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M1이 있고요.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을 합한 통화 지표다. M1.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자, M1은 이렇습니다. 맥스로 보시면요, 이래요. 엄청나게 그동안에 없다가 2020년부터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살짝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이게 M1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M2 다시 한번 보시면 M2는요, 협의 통화하고요, 포함되지 않는 이내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에 포함한 통화 지표를 보는 게 M2죠. M2를 다시 보시면, 네, 요겁니다. 아까 보셨던 거. 예, 바로 이겁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통화 지표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됐고, 실질 통화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EBP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실질 통화 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실질 통화 지표에서 이렇게 리세션이 생길 때, 네, 옆으로 횡보합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나서 터집니다. 횡보할 때, 아까 우리 광해 통화나 M1이나 M2 같은 경우는 증가만 나왔잖아요. 그죠? 잠깐 내려왔던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때도 2008년 서프라임 때도 보면, 네, 실질 머니 서플라이, 실질이 이렇게 옆으로 살짝 내려왔네요. 내려왔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뭐가 터졌어요? 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이후에 쭉 실질 통화량이 늘다가 2017년경부터 얘가 둔화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가 터졌어요?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제 게시물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실제 통화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보시면요, 이래요. 네, 거의 끝에 다다라왔습니다. 그동안에 짜잘한 유동성 가지고 버텼지만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어때요? 못 가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렇게 되게 둔화되는, 네, 못 가고 둔화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예. 자, 지급준비금, TJ,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영래포 잔고. 그래서 현재 지금 위험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위험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다우 부동산이죠, 이게. 그래서 21년까지 최고치를 찍었다가 폭락했고 회복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돈이 몰리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네, 금입니다. 예, 금 같은 경우는 지금 3,300달러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 쉬고 있는 단계고요. 거기에 따른 은도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38달러. 그래서 자, 금원비를 보시면 자, 금원비도 살벌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금과 은이 폭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못뿐이다. 실물 금은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자, 유동성 축소에 의한 반도체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시원한 커피 응원 기다리고 있으면서 영상 하단 건강 비타민C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I send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